실수 7가지. 사실 저도 다 해왔던 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약산성의 제품을 써준다? 내 피부가 언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요즘도 계속 노력 중인 건데 눈에 띄게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감 복합성 뷰티 유튜버 비바준입니다. 흔히 하는 피부 실수 7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7가지 실수들은 사실 저도 다 해왔던 거라 제 경험하고 빗대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제 피부 상태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조금 더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고 화장품에 대해 눈을 뜨게 되면서 그때부터 심한 트러블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모공이라든지 추가적인 피부 고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20살을 넘어가면서 유분은 조금 줄더라고요. 현재는 이제 복합성으로 피부 타입이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못하고 있는 습관으로 인해서 피부가 뒤집어진다면 그 습관을 교정해서 한 달에서 2달 눈에 띄게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실수, 무조건 세정력이 좋은 클렌저? 좋다고 하는 약산성 클렌저만 쓴다? 지워주는 것부터 피부 스킨케어의 시작이다 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매체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유튜브 플랫폼이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약산성의 피부 상태가 건강한 피부 상태다 라는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피부의 pH 농도가 약간 산성인 게 좋은 것일 뿐이지 이게 약산성 제품을 그냥 무조건 쓴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히려 산성 쪽에 피부의 pH 농도가 가까워지겠죠. 추가로 저희 피부에서 분출되는 피지의 경우 산성을 이미 띠고 있습니다. 이미 피지가 많이 분출돼서 산성인 상태인 피부에 약산성의 제품을 써준다? 그러면 약산성으로 피부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를 썼을 때 트러블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의 피지가 이미 많이 분출이 되는 분들일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었고요. 이상하게 약산성 클렌저만 사용하면 저는 자꾸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유독 유분이 오늘 많이 나온 날이다 라고 한다면 알칼리성의 폼 클렌저가 사용이 필요하고요. 저는 지금 약산성 클렌징 폼, 알칼리성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이렇게 3가지로 클렌징 루틴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3개를 한번 세안할 때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교차로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본 베이스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 주되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알칼리성의 폼 클렌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한 날 있죠? 그때는 꼭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충분히 지워주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에게 맞는 루틴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피부가 특히나 민감하신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매주 알칼리성 폼 클렌징의 사용 횟수를 늘려가면서 본인에게 적당한 그 교차 주기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실수,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선차단 지수가 이미 제품에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거입니다. 대답은 무조건 바르셔야 해요? 당연한 대답이죠.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인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요즘 파운데이션 및 쿠션에 SPF 차단 지수가 웬만하면 들어가 있어서 메이크업 시에는 선크림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저도 그랬었고요. 무기자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된 성분이 징크옥사이드, 돌가루 성분인데 이 성분 특성상 그 위에 올라가는 베이스가 뜨거나 끼는 경우가 많아서 더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100원에서 500원 동전만큼 짜서 발라줘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을 그만큼 바르시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트렌드가 최근에는 좀 베어한, 얇고 투명감이 있는 게 더 트렌드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컨실러라든지 쿠션을 두껍게 올리는 메이크업 트렌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만으로는 자외선 차단이 될 수가 없어요. 3년 전만 해도 선크림을 진짜 안 바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언제 느꼈냐면은 여름에 어느 순간 눈에 띄게 트러블 자국들이 굉장히 짙어지는 거예요. 원래 한 일주일이면은 깨끗하게 없어졌었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점점 더 이렇게 착색이 되면서 피부 위에 남아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 인해 요 세로 모공들이 있죠. 얼굴에 모공들이 늘어지면서 내 피부가 언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만 있는 날에도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꼭
챙겨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길 진짜 잘했다 라는 생각이 정말 크게 드실 거예요. 사실 저도 선크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유기자차, 무기자차, 메이크업 전 제가 좀 선크림은 모아가지고 영상으로 한 번 더 제작을 해볼게요. 세 번째 실수, 각종 세정제를 깨끗하게 헹궈내지 않는 실수입니다. 관리를 한다고 샴푸 좋은 거 쓰고, 트리트먼트 좋은 거 쓰고, 치약도 좋은 거 쓰고, 바디 샤워도 좋은 거 쓰고, 폼 클렌징도 좋은 걸 썼어. 근데 자꾸 트러블이 나. 그러면 내가 잘 헹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특히 요 턱 근처 입가에 트러블 원인이 많이 되는 건 치약, 요 헤어라인과 등 쪽에 원인이 많이 되는 건 샴푸, 트리트먼트입니다. 여담인데 갑자기 저는 입가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서 왜 자꾸 입가에 트러블이 나지? 뭐가 몸이 안 좋은가 했었었는데 엄마가 홈쇼핑에서 이만큼을 사갖고 자취한다고 아들한테 주신 거였는데 그 치약으로 바꾸고 나서 저는 또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쓰던 덴티스트 치약으로 저는 돌아왔어요. 일단 세안시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다면은 최소 20번, 폼 클렌징을 사용했다면 그래도 최소 10회 이상은 헹궈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샴푸라든지 아니면 트리트먼트의 잔여물이 머리는 충분히 헹궜어도 목 뒤나 등, 헤어라인에 남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샤워할 때는 꼼꼼히 헹궈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실수, 이 제품도 좋아 보이고 저 제품도 좋아 보여. 이것저것 쓰면서 정작 정착 기초가 없다. 저도 뷰티 유튜버이지만 화장품은 정말 사람 바이 사람, 피부 바이 피부거든요. 아무리 좋은 성분, 아무리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나한테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어. 몸에나 바르고 발에나 바르는 거지, 그쵸?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어쩜 그렇게 사고 싶게 광고도 잘하고 주름 개선, 미백, 4주 임상실험 결과에 97% 있었다. 그럼 어떻게 안 사냐고, 사야지. 근데 그거를 올렸을 때 피부에 안 맞으면은 민감하신 분들은 한 달은 고생하실걸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 맞지 않음을 느꼈을 때 내가 바로 돌아가서 내 피부를 진정해줄 수 있는 루틴은 구비를 해놓는 게 좋다, 이거예요. 민감성 피부들한텐 그래요. 스킨케어 제품이 무매력이 매력인 경우가 있어요. 딱히 기능성이나 특별한 매력은 없지만 내 피부에 올렸을 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거든요. 정착 제품의 기준은 수분감 위주의, 되도록이면 별도의 기능성이 다 빠진 가벼운 제품들이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상태에서는 너무 도톰하고 두꺼운 제형 자체도 피부 위에 얹어져 있으면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점도도 낮고 두께감도 얇은 수분 위주의 진정 라인을 구비해 놓는 게 좋다. 다섯 번째 실수, 향긋한 섬유 유연제는 못 잃어.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빡빡 닦아줘야 제맛이지. 이런 분들 혹시 많으신가요? 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건에서 그 섬유 유연제의 향긋한 향이 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느끼고 자랐어요. 얼굴에 댔을 때 향긋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섬유 유연제 성분들의 미세 플라스틱이 빠지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건에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건조기에 돌려서 뽀송뽀송하다고 해도 꼭 수건은 햇볕에 한 번씩 말려줘요. 바짝 말려가지고 사용을 해주니까 수건으로 인한 트러블은 절대 생기지 않더라고요. 수건으로 벅벅 닦는 거 안 좋은 거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톡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걷어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된 여담인데 저는 그래서 베개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 4시간에서 적게 주무시는 분들은,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9, 10시간까지도 제 피부에 닿아 있는 그런 침구류 중 하나잖아요. 베개 피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세탁을 해서 일광 건조를 해주고 얼굴을 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 밖에 안 나가면 안 씻어도 되지 귀찮은데 그냥 잘까? 입니다. 쉬는 날에도 규칙적으로 세안과 샤워를 해줘야 하는 게 가장 전체적인 피부 건강에는 좋고, 특히 외출하고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침대에 눕기 전에는 무조건 머리를 감고 세안을 해야 한다. 아니 휴일날 나는 어디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굳이 세안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저녁에 막 음주를 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면 은근히 잠이 막 쏟아진단 말이죠. 휴일에는 집에만 있다고 해서 크게 오염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 창 통해서 들어오는 자외선 뭐 컴퓨터 모니터 화면, TV 화면, 하다못해 스마트폰까지 블루라이트가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고 거기에 선크림까지 발라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샴푸를 꼭 해야 하는 것도 두피에서도 노폐물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뭐 에센스라든지 정말 헤어 세팅을 위한 스프레이 제품들이 머리에 묻어있는 상태에서 베개에 눕고 뒤척거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얼굴에 다 와서 묻어요. 이로 인해 추가 트러블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전 샴푸를 하고 충분히 드라이기로 말려주는 게 탈모 예방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실수인데요. 난 손으로 내 얼굴을 실시간으로 계속 만져보면서 확인해야 돼 입니다. 네, 이것도 제 얘기예요. 이거는 요즘도 계속 노력 중인 건데 얼굴을 계속 습관적으로 만져요. 근데 다들 아시죠? 이게 손이 얼굴로 가는 순간 이렇게 걸리는 트러블 같은 거, 특히 좁쌀 같은 경우에는 손톱으로 이렇게 해갖고 자꾸 습관적으로 짜게 되고 코 근처에 블랙헤드들, 화이트헤드들 있죠?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갖고 자꾸 뽑아내게 된단 말이죠. 손에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만질 경우에는 정말 세균이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손을 깨끗하게 닦았다라고 해도 짜내거나 마찰을 주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피부 자체에 자극이 돼서 새로운 피부 트러블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얼굴은 아무리 내 얼굴이 좋아도 만지지 않는 게 최고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피부 망치는 7가지 실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고 습관들이긴 한데 생각보다 잘 안 지키시지 않나요? 저는 안 지켰었거든요. 자극적으로 이걸 일주일만 하세요, 피부가 완전 좋아질 거예요는 아니지만 적어도 1개월에서 2개월 좀 장기간 습관을 고치시다 보면은 진짜로 피부가 좀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와 나눴던 이런 개복치 피부에 대한 이야기가 공감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학생 때부터 또 트러블, 모공, 현재 요 민감한 피부 상태까지 지속적으로 피부 고민이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솔직하게 공감될 만한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저랑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볼 거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